자,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 몇 년 뒤에, 자, 우리는 이제 미국, 영국, 독일, 자, 그 다음 이제 뭐 러시아, 프랑스 이런 순서로 주요 서구 열강과 전부 이제 근대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문호개방 체제에 들어가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우리 조선정부도,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선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민씨정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조선정부도 이제 문호를 기왕에 열었으니까 이제 개화정책을 추진합니다. 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단어입니다. 1880년, 뭐 앞에서 제가 이제 1880년에 일본을 다녀온 사람이 이제 2차 수신사 기봉집이라고 했잖아요. 요 기봉집의 귀국 시점에 맞춰서 조선정부가 설치한 기구가 이게 통리기무하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리기무하문. 이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다 12사를 두었죠. 뭐 12사가 뭐 각각 뭐 하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는 절대 시험 안 나옵니다. 통리기무하문 그 밑에다가 12사를 두었다. 자, 뭘 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제국주의 열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제 이 군제개혁이 되게 중요합니다. 군제개혁. 이 군사 분야의 개혁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 조선정부는 1881년이죠. 자, 우리 조선후기 중앙부대 5군형이잖아. 이 5군형, 낡은 5군형을 무이형과 장어형, 이형으로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 양반자재 150명을 선발해갖고 최초의 신식 군대죠.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는데 이게 별기군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별기군 이제 원래 당시는 이제 교련병대라는 이름을 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별기군이라 부르죠. 요 별기군의 교관은 일본 육군 소위 호리모토가 맡았다고 하죠. 뭐 그런 정도. 이 호리모토가 좀 있다가 이제 이모군란 때 이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요런 스토리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있죠. 요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을 추진하는데 뭐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눈튀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주변 나라,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먼저 문호개방을 한 중국이나 일본이 어떤 식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외교 사절을 보내서 시찰단이죠. 요 시찰단을 보내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1881년에 보면 이제 신사유람단하고 영선사, 이게 이제 4월달에 간 거고 이게 9월달에 간 건데, 요거는 일본으로 간 거고, 요건 이제 청나라로 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신사유람단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요. 조사시찰단. 그러면 이제 조사시찰단을 할 때 그 조사가 뭐냐? 요 12사의 책임자가 조사입니다. 12명의 조사와 그 수행원 60여 명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이제 근대 도시들을 이제 4개월 동안 견학을 합니다. 요게 이제 신사유람단 또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1881년 9월 달에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서 우리의 상국인 청나라에다가 영선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선사 하면 김윤식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윤식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수행원, 유학생, 기술자 한 50여 명을 대동하고 갑니다. 자, 이들이 이제 텐진에 있는 기기국이라고 해요. 청나라 무기공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수를, 요즘 말하면 이제 산업연수를 받아요. 자, 원래 이제 영선사가 갈 때는 2년을 기한으로 갔는데 중간에 이제 경비 부족,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1년 만에 조기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영선사를 따라갔던 그 기술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자, 여기는 요 기기창 있죠. 지금 삼청동, 이 삼청동에다가 이제 기기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무기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 영선사가 요렇게 기기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 보빙사 있죠. 여러분, 이 신사유람단하고 영선사는 1881년인데, 보빙사는 1883년이에요.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맞습니다. 1882년 5월 달에 이모군란 몇 달 전이죠. 우리가 이제 서구 열강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이 우리 조선에다가 이제 주조선 미국 공사를 파견하는데 이 사람이 푸트예요. 그래서 이 푸트 공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 우리 조선 정부는 미국에다가 이 보빙사라고 하는 외교사절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보빙사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 정말 잘 나와요. 제가 이제 우리 교재 267쪽에 있는 사진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보빙사. 이 보빙사,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당시 이제 민비, 왕비의 조카인 민영익입니다. 민영익. 보빙사 단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부단장이 누구냐? 이제 홍영식입니다. 당시 이제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원들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서강범하고 유길준이 있습니다. 자, 이 보빙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머물면서 이제 각종 견학도 합니다. 자, 이 보빙사가 돌아와서 이제 보빙사의 건의로,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이 보빙사 부단장이었던 홍영식이, 자, 이런 뭐라고, 미국식 우편제도를 들여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우정국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우정국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편제도를 도입하려는 홍영식의 꿈은 갑신정변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물거품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보빙사 단장이었던 민영익의 건의로 자, 미국에서 교사를 초빙해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공립학교가 이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정국은 또 보빙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빙사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보빙사가 돌아올 때 그 수행원 중에서 이제 유길준은 돌아오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모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 유학생이 이게 유길준입니다. 자, 유길준이 나중에 이제 유럽을 거쳐서 1년 뒤에 귀국합니다. 자, 요 유길준이 나중에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유길준이 연금되거든요.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 기간에, 자, 요때 이제 보빙사로 따라갔다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남긴 요 기행문이 뭐냐? 서유견문이죠. 요 서유견문이 이제 요 보빙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자, 이 서유견문은 나중에 또 국문학사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혼용서적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나비 효과가 되게 많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료 하나 뽑아드리고 갑니다. 뭐냐? 여기 있죠. 동도서기론. 당시 이제 민씨정권, 우리 조선정부가 이렇게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노선, 기조가 뭐냐? 이 동도서기론입니다. 이 동도서기론은 말 그대로 하면 뭐죠? 동양의 그릇에다가 서양의 기술을 담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동도서기론을 잘 보여주는 진짜 절대 사료입니다. 제가 이제 268쪽에 올려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뭐 군신, 부자, 풍우, 뭐 장유의 윤리는 이건 이제 도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배, 수레, 군농, 기계 등은 편민 이국하는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됩니다. 자, 중요한 표현 나오죠?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지도가 아닙니다. 요게 이제 동도서기론입니다. 요 동도서기론이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의 자, 뭐라고? 노선입니다. 이게 노선. 알겠죠? 요게 좀 이따가 요 논리를 수용한 게, 자, 대답해 보십시오. 급진개합할까요? 온건개합할까요? 온건개합파의 논리로 수용되는 게 이 동도서기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